어떤 청년이 있었어요. 24. 말 한 필 끌고 짐도 거의 없이 혼자 황하를 건너고 있었답니다. 천하가 갈갈이 찢어진 시절, 사방에서 군웅이 서로의 목을 베던 시절에 그 위험한 길을 굳이 북쪽으로 가고 있었어요. 누굴 만나러 가는 걸까요? 등우는 남양 신야 출신. 어려서부터 영특해 13세 장안으로 유학을 갔답니다. 거기서 사귄 친구 중에 유수라는 청년이 있었어요. 한실의 먼 후손이라곤 하지만 시골에서 농사짓던 평민에 가까웠지요. 등우는 어렸지만 사람을 보는 눈이 있었답니다. 권문세가 자제들 다 봤지만 마음에 박힌 사람은 시골뜨기 유수 하나였어요. 이 사람이 천하의 주인이 될 사람이다. 어린아이의 직감이 평생을 결정한 거예요. 둘은 곧 헤어졌고 10년이 흘렀습니다. 왕망의 정치가 백성을 너무 괴롭혔어요. 화폐를 자꾸 바꾸고 세금은 무거워지고 사방에서 굶어 죽는 사람이 속출했지요. 정미군이, 농민군이 쏟아져 나왔어요. 그 와중에 유수도 형 유연을 따라 군사를 일으켰답니다. 그런데 유수는 곧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시간을 만나요. 형 유연이 같은 편한테 죽임을 당한 거예요. 갱시제라는 사람이 유연의 인망이 두려워 죽여버렸지요. 유수는 울지 못했어요. 울면 자기도 죽으니까요. 형의 상복도 안 입고 평소처럼 웃으며 음식을 먹었답니다. 한밤중에 혼자 이불 속에서 흐느꼈다고 하지요. 이 무렵에 등우가 등장합니다. 24이었어요. 유수가 형을 잃고 황하 이북 하복당으로 사신으로 보내졌다는 소식을 들었지요. 등우는 책을 덮고 길을 나섰어요. 짐도 없이 말 한 필만 끌고. 누구는 미쳤다고 했어요. 등우는 한마디만 했답니다. 유수에게 간다. 등우가 유수 앞에 섰을 때 유수가 물었답니다. 너 여기 왜 왔냐? 벼슬이라도 얻으러 왔느냐? 등우가 고개를 저었어요. 벼슬은 필요 없습니다. 다만 공의 위덕이 사회에 미치게 되는 것을 돕고 싶어서 왔을 뿐입니다. 유수는 한참 말이 없었답니다. 그리고 등우의 손을 잡았어요. 그 후로 자고 깨고 먹는 모든 일을 함께 했답니다. 동침동식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왔지요. 등우가 유수에게 한 말이 있어요. 갱시제는 그릇이 작아 오래 못 갑니다. 황하 이북부터 정벌하십시오. 거기서 기반을 다지면 천하가 따라올 것입니다. 유수의 나이가 30. 자기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시절에 등우는 천하를 얘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등우는 사람을 보는 눈이 있었답니다. 누가 충신이고 누가 변절할지 귀신같이 알았어요. 등우가 추천한 사람은 거의 다 명장이 됐답니다. 광무제 휘하의 명장들 가운데 등우의 손을 거쳐 들어온 이가 한둘이 아니었어요. 등우는 광무제의 제갈량이다. 유수는 등우의 진언대로 황하 이북을 평정해 갔지요. 갱시제는 정미군에게 무너졌고 천하의 인심은 유수에게 쏠렸어요. 25년 6월 유수가 마침내 황제로 즉위합니다. 그때 등우의 나이가 24. 광무제는 즉위하자마자 등우에게 대사도 자리를 내렸어요. 삼공 중 하나, 재상이지요. 그런데 진짜 시련은 그 후에 찾아옵니다. 광무제가 등우에게 군사 60만 가까이를 주며 정미군을 토벌하라 했어요.
정미군은 100만에 가까운 농민들이 굶주려 떼를 지어 다니던 무리, 그들이 이제 장안을 점령하고 있었거든요. 정미군은 강했고 수도 너무 많았어요. 등호의 군대는 보급이 자주 끊어졌지요. 군사들이 굶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풀뿌리, 다음엔 나무 껍질, 어느 순간엔 부하들끼리 죽은 동료의 살을 먹는 일까지 벌어졌답니다.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일이지요. 등호는 정미군에게 여러 번 크게 졌어요. 60만 군사가 거의 다 흩어졌답니다. 등호 자신도 24기만 거느리고 겨우 살아 돌아왔어요. 60만이 24명이 된 거예요. 광무제 앞에 무릎 꿇었을 때 등호는 죽여달라고 했답니다. 자기 머리를 올려놓고 아무 말도 못했어요. 보통 같으면 군법으로 처형이었어요. 그런데 광무제는 등호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패배는 누구에게나 있다. 너는 다시 일어설 사람이다. 등호는 그 자리에서 엎드려 한참을 울었답니다. 광무제는 옆에 서서 기다렸지요. 무슨 말이 더 필요했을까요? 광무제는 한 번 더 기회를 줬어요. 그런데 또 졌답니다. 등호는 자기 인수를 풀어 광무제에게 보냈어요. 더 이상 자격이 없다고. 광무제는 받지 않았답니다. 다시 와라. 내 옆에 있어라. 2번 무너지고 돌아왔는데도 그를 버리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등호는 큰 그릇인데 너무 늦게 이루어지는 그릇이다. 그래서 나온 말이 대기만성이에요. 2번 무너지고 그 시간을 다 거쳐서야 진짜 그릇이 됐다는 뜻이지요. 등호 자신도 한참 후에 말했대요. 내가 일찍 영광을 누린 것이 잘못이었다. 신기한 건 그 모든 실패를 겪으면서도 광무제에 대한 충성심은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처음 황하를 건너 공을 찾아갔던 그 마음 그대로입니다. 광무제도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를 버리지 않은 거였지요. 등호는 그 후로 큰 전장에 나가지 않았어요. 광무제 곁에서 정사를 도왔답니다. 인재를 추천하고 신하들을 평하고 막사에서 천하대계를 논하던 모습이 황제와 재상이 되어서도 똑같이 이어졌어요. 등호의 집은 후한 초의 인재산실이었답니다. 청년들에게 사람의 도리를 가르쳤지요. 재능보다 충성이 먼저다. 자기 인생이 그랬으니까요. 등호에게는 아들이 10셋 있었답니다. 교만하지 마라. 너희 아비가 천하를 잃을 뻔한 사람이다. 그래서 등씨 가문은 후한 내내 흔들리지 않았어요. 외척이 된 후에도 무너지지 않았답니다. 그 가르침이 200년을 갔던 거예요. 광무제가 늙어 죽음에 가까워졌을 때 등호는 그 옆에 있었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청년이었던 둘이 이제 이른이 다 되어 있었어요. 광무제가 등호의 손을 잡고 말했답니다. 내 평생에 너만한 친구가 없었다. 등호는 고개를 숙였어요. 아무 말도 못했답니다. 광무제가 죽고 등호는 몇 년 더 살았지만 마음은 광무제 따라간 거나 다름없었지요. 명제가 운대에 28명의 초상화를 모셨어요. 그게 운대 28장이지요. 그중 첫 자리가 등호였답니다. 무공으로는 그가 으뜸이 아니었어요. 2번이나 크게 진 사람이잖아요. 그런데도 첫 자리였어요. 광무제가 가장 처음 만났고 가장 마지막까지 함께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지요. 등호는 무공으로 1등이 아니다. 그러나 충심으로 1등이다.
무공이야 가복이나 오한이 더 컸어요. 그런데 등우 같은 충심을 가진 사람은 없었답니다. 한 사람을 알아보고 2번 무너져도 변하지 않고 죽을 때까지 곁에 있었던 사람. 등우가 죽고 1000년이 흘렀어요. 그래도 등우의 사당은 남양 신야에 남아있답니다. 한식날 사람들이 향을 피우며 빌었어요. 큰 그릇이 되게 해주십시오. 늦더라도 진짜 그릇이 되게. 등우의 인생 자체가 그 기도의 답이었으니까요. 24세 등우는 어떻게 유수를 알아봤을까? 답은 하나예요. 사람을 보는 눈, 그 눈을 따라가는 용기. 등우는 평생 그 2가지로 살았어요. 2번진 것은 흠집이 아니었답니다. 흠집이 있어도 끝까지 가는 것. 그게 진짜 사람의 길이었지요. 운대 28장의 첫 번째 등우. 광무제의 제갈량이라 불린 사람. 그러나 그는 신묘한 책략의 대가가 아니었어요. 한 사람을 끝까지 믿은 사람이었답니다. 그 한 사람도 그를 끝까지 믿어줬지요. 천하란 게 별게 아니에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서로를 알아보고 끝까지 함께 가는 것. 큰 그릇은 늦게 이루어진다. 너무 조급해하지 말기로 해요.